참 화목하게 서 계신 그런 그림이 참 좋은데 네. 제가 약간 농담 반 진담 반 저기 홍준표 대표는 왜 안 계실까? 네. 계시면 그림이 더 좋았을까? 나빴을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오늘 이게 표현이 참 이상한데 저기 안 계시고 그러니까 글자가 이거 그냥 진짜 이게 워낙 이상한 표현으로 쓰긴 한데 그냥 수해 현장에 가서 삽질을 하신 거잖아요. 오늘 홍준표 대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그 주장에 따르면 뭐 저런 정치적인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고 우리는 국민 속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수해 현장을 찾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그러니까 전당대회도 호미질 하시면서 하시고 감자밭 소미질 하시면서 오늘은 저희 지역구 조한이었어요. 아, 오늘 그래서 오늘은 이게 오히려 저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주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못 간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제 왕따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제 저 자리를 일컬어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 이중대들이 모이는 자리에 나는 가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 이렇게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완전히 그러니까 고립되는 정치를 자초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이 오히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왜 안 가 저런 자리를 가서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뭐 낯을 붉힐 것 같아서 나는 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그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이 만나면 얼굴을 붉힐 일이 있으면 붉히면서 토론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야 그게 민주사회에서의 진정한 정치에서의 협치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보수 야당이 이런 걸 설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보수 유권자들한테 설명할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몰라 아예 안 가버리겠어 이렇게 딱 해버리면 그 이해운 대표가 그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또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뭐랄까 스스로 굉장히 그 현명한 정치인이라는 거를 입증하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제 당에서는 어찌됐든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대표가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민희 의원님 오늘 정원택 원내대표는 또 6년 전에 민주당이 최루탄을 던져서 그 사실도 틀렸어요. 사실 틀린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때 최루탄을 쏘신 분은 터뜨렸죠. 국회에서 쏘면 큰일 납니다. 네, 최루탄을 터뜨린 분은 김선동 의원이셨죠. 민주노동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루탄 터뜨리고 의원직을 그만둔 분이시죠. 책임지신 분이죠. 근데 그게 민주당이라고 착각하신 건 아마 야당이 민주당, 민노당, 뭐 진보당 차이를 모르시는 게 아닐까. 다 그냥 뭉뚱그려서. 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얘기 중에 또 틀린 게 2011년에 문재인과 민주당이 어쨌다. 그런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권에 안 계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어거지로 연결시키려고 해서 대통령이 연결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자발적 왕따의 길을 가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야당 의원을 해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메시지를 정확히 전하고 싶을 때 택하는 방식이 뭐 고성이 있고 차분하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웃으면서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낯 안 붉히고 웃으면서 반대되는 얘기를 잘 할 수 있을 때 사실은 당대표 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개인적인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는 당시에 정치에 계시지도 않았는데 문재인 대표가 나에게 막말을 했고 비난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으면 나는 못 가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그러니까 그건 없는 일을 가지고. 없는 일을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되게 황당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민주당도 저도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최루탄을 우리는 터뜨린 일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터뜨리지 일이 않았고 없고 문 그때 대통령은 대통령께서는 정치를 안 하셨습니다. 했었고. 그러니까 왜 자꾸 그런 그 사과를 요구하시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차 교수님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나오는 게 아까 뭐 이혼 바른정당 대표까지도 애처럼 왜 그러냐는 얘기를 같은 야권에서도 나올 정도가 있고 혹시 홍준표 대표가 저러는 게 뭐 그들 여러 명 가는데 나도 혼자 끼어서 가기 싫다. 제1야당 대표로서 대접받고 싶다. 이런 거냐.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는데 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뭐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죠. 그게 본인 맞는 입장은 거죠. 그렇죠. 본인 입장은 한국의 유일한
있고 진정한 야당은 자유한국당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분명히 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뭐 4당 체제에 나가서는 5당 체제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정당 체제를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양당 체제로 끌고 가겠다는 그런 한 속셈입니다. 그리고 또 좀 더 나가서 한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맞짱은 온리 홍준표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정치적 포지셔닝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또 하나의 또 소기의 조그마한 이 그 목적은 뭐냐? 항상 나는 유수의 중심에 있겠다는 걸 분명히 한다는 거죠. 이 지금 감히 안 감히부터 해서 지금 며칠째 지금 어쨌든 간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유수의 초점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진짜 탁월한 이 언론 감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식의 자신의 그런 그 나타남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뭐 노회찬 의원이 그 말씀하시던 정치적 열등감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홍준표 지금 당대표는 워낙에 얘기하는 게 오늘은 기자들에게 무슨 뉴스거리를 던져줄까를 고민하면서 출근을 하신다는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지금 나가는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는 당대표들과 함께 오찬한 게 메인 뉴스가 나가고 그 조그맣게 옆에 홍 대표는 불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조그맣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오히려 불리할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한미 정상회담 같은 거 마치고 난 다음에는 여야 대표들을 만나는 게 관례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례죠. 그런데도 안 나오고 계세요. 예. 스스로 이런 표현 써도 이제 찍기다시 정치를 이거 부족한 방송용어로는 좀 용어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예, 근데 그건 아닌 어쨌든 것 그러니까 같은데. 메인 메뉴 메인 디시가 예.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하기 참 어려운데, 그러니까 아무리 언론의 중심으로 선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쁜 뉴스로 계속 회자되는 게 정치에 이렇게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지 이제는. 않고 요새는 정보가 실시간으로 다 이게 시민들의 집단지성이 발현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니 저 사람 왜 저래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돼서 본인 정치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게 되지. 아 정말 잘했다. 홍준표 후보 대표의 선택은 옳았다라고 할 찬성할 그 시민들이 많을까요? 저는 그게 좀 의문이에요. 이게 제가 정치를 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수가 300명입니다. 예. 그 300명 중에 신문 1면에 기사로 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게 30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예. 근데 그거는 10분 이해하는데 이제는 아까 그래요. 제가 뭐 뉴스에 나기를 아침마다 출근할 때를 그 생각하고 나온다는 것은 그 본인은 그러니까 부산에 계실 때 경남지사 할 때 이른바 변방의 한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가만히 계셔서 가만히 그냥 툭툭 한마디 던져도 야당 대표로서 이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제1야당 대표니까. 문 대통령이 뭐 하려고 해도 백성 넘는 거대 정당인데 근데도 그렇게 하는 그건 왜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예.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기 부고만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 방송이나 신문을 타는 걸 좋아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집단 지성으로 아 이게 자발적 왕따의 길을 이분이 가시는구나 이럴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이유는 복잡하니까 까먹고 홍준표 이름 3개만 남는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정치인들의 계산입니다. 근데 홍준표 대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첫째는 양당 체제의 달콤한 기득권을 누리고 싶은데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반발하시는 걸로 봐야죠. 그런데 이게 지금 5당 체제잖아요. 그래서 양당 체제가 과연 우리 사회에 가능할까? 양당 체제가 옳은가? 이런 좀 정치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김종필 전 총리를 찾아가서 한 말이 삼김 시대에는 낭만이 있었는데 요새는 정치 내공이 뭐 어쩌다 이런 말씀은요. 우리가 삼김 시대의 폐해, 제왕적 정치인들, 제왕적 총재의 폐해를 극복해 온 게 정당 민주화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과거 회기적 행보를 통해서 이름을 알리는데 그 목표는 정확히 탄핵에 반대한 15% 그리고 전통적인 보수 30%를 복원하려는 타겟 행보라고 봅니다. 본인도 그런 것 같아요. 본인도 삼김 중에 하나처럼 내 역할이 거의 총재, 예전엔 총재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총재급이고, 문 대통령도 이 얘기 같습니다. 문 대통령도 그러지 말고 총재급으로 나서서 정치를 해봐라. 우리 둘이 맞짱 떠서 양김 정치 이런 거 하듯이 뭐 문홍 정치 이거 하자. 근데 문제는 차 교수님, 그러려면 네. 먼저 어찌됐든 만나야 네. 문홍 정치가 됐든 양김 시대를 부활하든 할 텐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1야당 대표니까 꼭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었고 전병헌 수석까지 보내서도 또 나와달라고 했었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조차도 나가시는 게 좋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밖에 아웃사이더로 돌면서 이렇게 밖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도움 안 되죠. 도움 안 되는데도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최민희 의원께서 뭐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양당 체제의 기득권에 대한 아슬한 추억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하는데 이번에 전병훈 수석한테 약속 하나는 했다고 그럽니다. 다음번에 이렇게 할 때는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갈 겁니다. 가는데 문제는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자체가 앞서 상김정치 말씀하셨지만 대표적인 지금 상김정치로 해결하려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제 그 국회에서 열렸던 그 대구 경북 발전 협의회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대구 지역에 있는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대한민국 중심이 대구 경북이 돼야 된다. 뭐 그거는 뭐 대구 경북에 위한 행사니까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본인은 지금 정치적인 자신의 텃밭으로 대구 경북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조원진 의원이 탈당한 대구 5병에 자신의 지역구를 옮기려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온 걸 본다고 한다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과거 김영삼 대통령은 부산 경남, 김대중 대통령은 호남. 그러니까 앞서 어제 찾아뵈었던 이 김종필 전 총리는 충청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튼튼한 지역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그렇다고 하면 나도 지금 그 대구 경북이 무주공산이니 내가 여기서 뿌리를 받고 나아가겠다. 그리고 나아가는데 뭘 이야기를 하느냐. 보수의 결집 아울러서 충청권의 정치적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이 그 JP와의 손을 잡는 모습을 통해서 향후 대구 경북과 충청과의 연합이라는 소위 말해 구시대적인 지역연합의 구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과연 보수의 혁신을 기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조차 얼마만큼 동의할지 저 고기가 근데 문제가 그러면 본인은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으신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좋을 수 있지만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당장 이제 현안들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장 기자님. 지금 당장 가슴이 아프신 분은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막 눈물 글썽 본인은 안 오셨다고 하셨지만 본인은 안 오셨대요. 근데 분장 물컥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추경 통과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수해 대책과 관련해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지금 홍준표 대표가 그런 큰 꿈만 꾸고 계시면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돼요, 이거?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국민 속으로 걸어 들어가겠다라고 자유한국당 선언은 하고 있지만 실제 국민들의 삶이 어떤지, 민생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전혀 살피지 못하는 거죠. 특히 이제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청년 실업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번 추경은 다른 추경도 아니고 일자리 추경이에요. 청년 실업 문제 그리고 이제 산적한 대한민국의 경제 현안 좀 풀어보자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목리를 부리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언적으로 말로만 그야말로 그냥 립 서비스로 뭐 국민 속으로 우리는 간다라고 해서 감자밭도 가서 감자도 캐고 또 수해 현장에서 가기도 하지만 수해 현장도요. 정치인들이 오면요. 현장이 정치인들 막 수행하고 막 이러느라고 오히려 더 처리 속도가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폐예요, 민폐.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을 굳이 가면서 우리는 국민 속으로 간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설득당할 수 있는 국민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늘 저래. 말로만 저렇게 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은 전혀 돌보지 않아라는 것을 몸으로 입증하고 있는 게 바로 홍준표 대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아까 같습니다. 이제 장 기자님 얘기하시는데 옆에서 최민희 의원님이 계속 맞아요 하시면서 정말 저거 도움 안 된다. 그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가는 거 안 된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협치 안 되면 이거 추경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있고요. 그 감자 캐고 김종필 총재 만나고 이러면 도대체 소는 누가 키웁니까? 국회로 빨리 와서 소를 키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추경의 마지막 쟁점이 이제 공무원 수 늘리는 데 들어가는 80억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미 여당에서는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역제안을 했어요. 이거를 예비비에서 좀 쓰게 해줘라. 원래는 야당에서 나온 건데 그것까지 수용하겠다고 수용한 했잖아요. 거죠. 그리고 정부조직법도 물관리 일원화 요거 남은 겁니다. 근데 물관리 일원화는 이게 깊이 들어가면요 복잡해요. 이게 그 물관리를 자연의 일부로서 수질 개선 내지는 뭐 흐름을 잡겠다는 걸로 할 거냐, 뭐 아니면
그 수자원 관리로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물 개발 논리하고 이게 자연 친화적인 물 관리 논리로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양쪽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양쪽이 다 필요하다는 걸 그럼 정부가 인정 안 하고 있느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얘기만 잘하면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국회가 이상한 게요. 쟁점이 이렇게 뭐랄까요? 풀기 쉬운 쟁점은 또 더 안 돼요. 아. 이게 우리가 하여튼 당면한 과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왜 풀기 쉬운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간단하게 제가 합의만 하면 될 것 그 같아요. 80억 예비비에서 쓰게 해주면 끝날 것 같잖아요. 11조 중에서 80억 0.1%.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0.1%인데 쉽게 되겠지. 쉬울 것 같기 때문에 더 안 되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께서 빨리 국회로 돌아가서 속 키우시면 돼요. 오늘 차 교수님. 근데 이제 오늘 차 교수님 예. 이제 예. 정치부 기자를 예, 오래 예, 하셨지 예, 않습니까? 그 워낙 많이 이런 거 보셨을 텐데 우리 최민희 의원 제안하신 것처럼 그럼 지금은 결국 속기호로 홍 대표가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뭐 자유한국당이 목리를 부린다고 하더라도 오늘 저 여야 대표 회담에 모인 정당만 손만 뭉치면 나머지 분들이? 예, 힘만 합치면 무조건 모든 게 다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개나게 지금 이렇게 이게 딴지를 걸고 싶다 하더라도 오늘 아마 이 그 대통령과 이 야당 대표들 사이에 상당한 아마 논의들이 꽤 진척이 있었을 겁니다. 네.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뭐 지금 추경에서 일자리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정부조직법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꽤 진도가 나가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야당의 대표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기서 결론을 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원내 문제는 원내 대표들 간에 또 이제 이 몫이 있기 때문에 예. 그쪽으로 넘겼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조만간에 타결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진짜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이 왕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잘못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왕따가 될까요? 아니면 홍준표 대표가 또 왕따가 될까요? 아니 그것도 그렇게 하나의- 자유한국당이 왕따가 돼서 만약에 통과되면 예. 거기에 대한 책임은- 책임을 오롯이 당대표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홍준표 대표도 그런 상황까지는 바라지 않겠죠, 설마? 글쎄. 예, 아니, 일단 장 기자님 말씀하시고 또 최 의원님 더 해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 홍준표 대표가 또 이게 촉이 좋으신 분이 있거든요. 워낙 정치적 관광이 있으신 그러니까 분이니까. 이제 여론이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되면 무슨 굉장히 무슨 빅딜이 있는 것처럼 큰 선심 쓰는 뭐 것처럼. 선심 쓰는 것처럼 해서 뭐 이게 합시다 뭐 이렇게 예.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제 정치적 모멘텀이 언제가 될지는 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참 화목하게 서 계신 그런 그림이 참 좋은데 네. 제가 약간 농담 반 진담 반 저기 홍준표 대표는 왜 안 계실까? 네. 계시면 그림이 더 좋았을까? 나빴을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오늘 이게 표현이 참 이상한데 저기 안 계시고 그러니까 글자가 이거 그냥 진짜 이게 워낙 이상한 표현으로 쓰긴 한데 그냥 수해 현장에 갔어서 삽질을 하신 거잖아요. 오늘 홍준표 대표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이제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그 주장에 따르면 뭐 저런 정치적인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고 우리는 국민 속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수해 현장을 찾겠다라는 네. 이제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그러니까 전당대회도 호미질 하시면서 하시고 감자밭 감자밭에 소미질 하시면서 오늘은 저희 지역구 조한이었어요. 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게 오히려 저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주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못 간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제 왕따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제 저 자리를 일컬어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 이중대들이 모이는 자리에 나는 가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 이렇게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완전히 그러니까 고립되는 정치를 자초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이 오히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왜 안 가 저런 자리를 가서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뭐 낯을 붉힐 것 같아서 나는 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권에 안 계셨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거지로 연결시키려고 해서 대통령이 연결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자발적 왕따의 길을 가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야당 의원을 해보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메시지를 정확히 전하고 싶을 때 택하는 방식이 뭐 고성이 있고 차분하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웃으면서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낯 안 붉히고 웃으면서 반대되는 얘기를 잘 할 수 있을 때 사실은 당대표 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개인적인 어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는 당시에 정치에 계시지도 않았는데 문재인 대표가 나에게 막말을 했고 비난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으면 나는 못 가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그러니까 그건 없는 일을 가지고 없는 일을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되게 황당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민주당도 저도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네. 체류탄을 우리는 터뜨린 일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터뜨리지 일이 않았고 없고 문 그때 대통령은 대통령께서는 정치를 안 안 하셨습니다. 했었고, 예. 그러니까 왜 자꾸 그런 그 사과를 요구하시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 차 교수님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나오는 게 야, 아까 뭐 이원 바른정당 대표까지도 A처럼 왜 그러냐는 얘기를 같은 야권에서도 나올 정도가 있고 혹시 홍준표 대표가 저러는 게 뭐 그들 여러 명 가는데 나도 혼자 끼어서 가기 싫다. 제1야당 대표로서 대접받고 싶다. 이런 거자.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는데 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뭐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죠. 그게 본인 맞는 입장은 거죠. 그렇죠. 본인 입장은 한국의 유일한 진정한 야당은 자유한국당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분명히 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뭐 4당 체제에 나가서는 5당 체제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정당 체제를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양당 체제로 끌고 가겠다는 그런 한 속셈입니다. 그리고 또 좀 더 나가서 한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맞짱은 온리 홍준표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정치적 포지셔닝을 하겠다는 거죠. 아. 그리고 한편으로 또 하나의 또 소기의 조그만한 이 그 목적은 뭐냐? 항상 나는 유수의 중심에 있겠다는 걸 분명히 한다는 거죠. 이 지금 감히 안 감히부터 해서 지금 며칠째 지금 어쨌든 간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유수의 초점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진짜 탁월한 이 언론 감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식의 자신의 그런 이 나타남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뭐 노회찬 의원이 그 말씀하시던 정치적 열등감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홍준표 지금 당대표는 워낙에 얘기하는 게 오늘은 기자들에게 무슨 뉴스거리를 던져줄까를 고민하면서 출근을 하신다는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지금 나가는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는 당대표들과 함께 오찬 당연히 그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이 만나면 얼굴을 붉힐 일이 있으면 붉히면서 토론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야 그게 민주사회에서의 진정한 정치에서의 협치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보수 야당이 이런 걸 설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보수 유권자들한테 설명할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몰라, 아예 안 가버리겠어. 이렇게 딱 해버리면 그 이해운 대표가 그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또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저는 좀 이렇게 뭐랄까 스스로 굉장히 그 현명한 정치인이라는 거를 입증하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제 당에서는 어찌됐든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대표가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민희 의원님 오늘 정원택 원내대표는 네. 또 6년 전에 민주당이 최루탄을 던져서 그 화가 사실도 났다고. 틀렸어요. 사실 틀린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때 체류탄을 쏘신 분은 터뜨렸죠. 국회에서 쏘면 큰일 납니다. 네, 그냥. 체류탄을 터뜨린 분은 김선동 의원이셨죠. 예. 민주노동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체류탄 터뜨리고 의원직을 그만둔 분이시죠. 어제 책임지신 분이죠. 근데 그게 민주당이라고 착각하신 건 아마 야당이 민주당, 민노당, 뭐 진보당 차이를 모르시는 게 아닐까. 다 그냥 뭉뚱그려서. 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얘기 중에 또 틀린 게 2011년에 문재인과 민주당이 어쨌다. 네. 그런데 그런 게 메인 뉴스가 나가고 그 조그맣게 옆에 홍 대표는 불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조그맣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오히려 불리할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한미 정상회담 같은 거 마치고 난 다음에는 여야 대표들을 만나는 게 관례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례죠. 그런데도 안 나오고 계세요. 예. 스스로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찍기다시 정치를 이거 부족한 방송용어로는 좀 용어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예, 근데 그건 어쨌든 아닌 것 그러니까 같은데. 메인 메뉴, 메인 디시가 예.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하기 참 어려운데, 그러니까 아무리 언론의 중심으로 선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쁜 뉴스로 계속 회자되는 게 정치에 이렇게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지 이제는. 않고 요새는 정보가 실시간으로 다 이게 시민들의 집단지성이 발현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니 저 사람 왜 저래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돼서 본인 정치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게 되지. 아 정말 잘했다. 홍준표 후보 대표의 선택은 옳았다라고 할 찬성할 그 시민들이 많을까요? 저는 그게 좀 의문이에요. 이게 제가 정치를 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수가 300명입니다. 예. 그 300명 중에 신문 1면에 기사로 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게 30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예. 근데 그거는 10분 이해하는데 이제는 아까 그래요. 제가 뭐 뉴스에 나기를 아침마다 출근할 때를 그 생각하고 나온다는 것은 그 본인은 그러니까 부산에 계실 때 경남지사 할 때 이른바 변방의 한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